자, 이어서 근저당권 하겠습니다. 일단 근저당권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갑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자 을이 나오는데 채권 최고액이 3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갑이 채무자인데 여기서 갑이 갚아야 할 변제할 돈이 3억 5천 확정됩니다. 그러니까 최고액을 더 초과했죠. 이때 갑은 채무자로서 이 전액을 다 변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채무자가 최고액을 변제하고 소멸청구할 수 없어요. 채무자는 채무 한도란 게 없죠. 채무자는 확정된 채무 전액을 다 변제해야 이걸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면 병이 제3취득자죠. 제3취득자는 채무자 아닙니다. 제3취득자는 채무자 아니에요. 왜 채무자 아니죠? 채무자는 이렇게 딱 세 글자, 채무자 딱 세 글자예요. 제3취득자는 제3취득자 글자수가 다르죠. 그러죠? 그래서 얘는 채무자 아니고 만약 이 부동산에 채무자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 이 부동산에 물상보증이 따로 있다. 그럼 얘도 채무자 아니죠. 왜 아니에요? 채무자는 채무자랍니다. 글자수 다르죠? 그래서 제3취득자와 물상보증인은 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얘들은 3억 5천 전액이 아니라 이 채권 최고액만 변제하고 이걸 소멸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멸청구할 때 변제할 금액이 채무자인자와 채무자가 아닌 자 서로 다릅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근저당에 관한 설명된 판례와 다른 겁니다. 자, 동그란 1번에서 근저당권의 확정된 피담보 채권액이 아까 3억 5천이 채권 최고액 3억을 지금 초과하죠? 초과한 경우 물상보증인은 채무자 아니에요. 물상보증인은 채권 최고액만 변제 맞았어요. 변제하고 근저당권 설정 등의 말소 청구할 수 있고 맞았습니다.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 채권액까지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2번 근저당권의 확정된 피담보 채권액이 아까 3억 5천이 채권 최고액 3억을 초과하는 경우 근저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 가로열고 친절하게 제3취득자 써줬어요. 그럼 채무자 아니죠? 이자는 피담보 채무 확정된 이후에 그 채무를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 맞았죠? 범위 내에서 3억 범위 내에서 변제하고 근저당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번 근저당권의 확정된 피담보 채권액 아까 3억 5천이 채권 최고액 3억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채무자 겸 근저당 설정자 그럼 빚쟁이죠. 빚쟁이는 전액을 다 변제됩니다. 이자는 확정된 피담보 채권액 전부 3억 5천 전부를 변제해야 되죠. 맞았습니다. 다음 4번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 경우 확정되면 일반 저당권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 이후 확정 이후에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그 채권은 더 이상 근저당권에서 담보되지 않습니다. 근데 5번과 비교하세요. 저 5번은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발생한 원본 채권 그러니까 이 채권은 확정 전에 발생한 채권이죠. 채권에 관해서 피담보 채권 확정 후 발생하는 이자네요. 이자는 그러더라도 이 원본 채권은 확정 전에 발생했죠. 그 이자는 채권 최고액 범위 내라면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된답니다. 그러니까 저기 비교하세요. 이 채권은 확정 후죠. 확정 후에 발생하는 그 새로운 채권은 담보되지 않지만 여기는 확정 전에 발생한 채권이 있죠. 근데 그 채권 이자가 확정 후에 발생하더라도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는 담보됩니다. 정답이 5번입니다. 그 다음 근저당권은 채권액이 불확정이라 언젠가 확정되겠지 이걸 가정해 공부합니다. 그래서 확정이 중요한데 경매 언제 확정되는가 중요한데 다시 보세요. 자, 기본 이론으로 확정 채권이 특정돼 있다. 그걸 위해 나온 게 저당권이고 채권이 불특정일 수 있죠. 이걸 위해 나온 게 근저당권입니다. 근데 이 근저당권은 채권이 얼마일지 모르니까 채무자가 돈을 갚고 싶어도 얼마를 갚아야 되죠? 갚을 금액을 모르니까 언젠가 이것이 확정되겠지 그걸 가정해 공부하는 것이고 이게 확정되면 근저당권이 일반 저당권으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이게 확정이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경매에서 보겠습니다. 갑부동산에 1순위 근저당권자 을이 있는데 밑에 후순위 담보권자가 있어요. 그냥 저당권자이든 또는 근저당권이든 뭐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자, 시험은 을채권, 선순위 을채권을 물어봐요. 자, 을이 스스로 목조물을 경매 신청하면 그날 을채권이 확정됩니다. 확정이 됐죠? 확정됐는데 이후 경매를 취하했어요. 그러더라도 경매만 없앴지 이미 확정 효과는 번복되지 않습니다. 그냥 경매만 없앤 겁니다. 확정 효과 번복되지 않는다. 근데 반면 나보다 아랫사람, 나보다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 신청하면 경매가 중단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경매가 다 끝나서 매각되고 완납 시 누구 채권? 을 채권입니다. 병 채권이 아니라 누구 채권? 선순위 을 채권이 매각되고 완납 시 확정됩니다. 을 채권입니다. 병 채권이 아니에요. 자, 문제를 풀어봅니다. 근저당 설명 중 판례와 다른 거네요. 1번 근저당권의 실행 비용은 채권 최고액에 포함시키지 않죠. 자, 2번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은 최고액 범위 내의 채권에 한해서만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책임 한도를 의미한 것이 아니죠? 아니, 맞습니다. 채무자는 책임 한도가 없어요. 맞았고, 그 다음 경매에서 우선 면제 한도액을 의미하죠. 2번은 맞았습니다. 이제 3, 4, 5 딱 묶으세요. 3, 4, 5. 3, 4, 5 중요합니다. 3번 누가 경매했죠? 근저당권자. 그래서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경매 신청한테 확정 맞았습니다. 근데 4번에서 3번의 경우 경매 신청이 취하되었네요. 취하되었더라도 채무 확정 효과는 번복되지 않는다 했죠. 이미 확정됐잖아요. 그냥 경매만 취하했지 이미 확정 효과는 바뀌지 않습니다. 4번이 정답이고 5번입니다. 자, 5번은 근저당권의 후순위죠. 후순위 담보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다음 누구 채권이죠? 후순위가 아니라 근저당권, 그러니까 이자죠. 여기 이자의 채권, 근저당권, 이자.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액은 매각대금 완납한 때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례로 을채권을 시험에 물어본다 했죠. 그래서 3, 4, 5 잘 비교하세요. 그 다음에 3번입니다. 근저당에 관한 설명 옳은 겁니까? 자, 기억. 피담보 채무 확정 전에는 채무 범위나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다죠. 다음 니은 피담보 채무 확정되기 전에 채무자가 변경될 수 있다 그랬죠? 변경되면 변경 후 동그라미 이것만 담보되죠. 변경 전이 틀렸네요. 변경 후입니다. 변경 후 채무자에 대한 채권만 근저당권으로 담보된다. 변경 전까지 담보하려면 왜 변경합니까? 변경 후 걸 담보하려고 변경한 거죠. 그래서 이건 담보되지 않는다. 디귿 근저당권이 성립하기 위해서 그 설정에 별도로 다음 가로 쳐보세요. 자, 가로 피담보 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까지 가로 이걸 기본계약. 그러니까 근저당권은 예를 들면 물품 공급계약 등등 뭔가 기본계약이 먼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게 있어야 한 건 아니다가 틀렸죠. 원칙이 있어야 된다. 다음 리을 존속기간이나 결산기 정함이 없는 때 근저당 설정자가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언제든지 맞습니다. 언제든지 해지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그때 피담보 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거라 정답은 리을이죠. 리을입니다. 자, 여기까지 물고음 마칩니다. 얼마 전에 쉬었으니까 바로 넘어갑니다. 끊지 마세요. 이제 계약법 갑니다. 계약법은 이제 판례는 좀 비교적 적은 편이죠. 그래도 시험에 잘 나온 판례들이 정해 있으니까 그 판례는 반드시 문제를 통해서 숙지합니다. 자, 이제 계약법 총론에서 먼저 계약 성립에 관한 파트입니다. 여러분 책은 124페이지죠. 자, 1번 계약에 관한 설명 중 판례 입장과 같은 걸 물었죠. 자, 기억.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 청약 의사표시는 반드시 구체적, 확정적 이어야 한다죠. 확정적 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청약과 승낙은 자동 판매기, 자판기를 대비하세요. 자판기가 청약하죠. 가격이 300원, 500원 반드시 확정적이죠. 반드시 확정적입니다. 니은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데 자, 니은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표시한 경우 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은 이에 구속되지 않죠.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감남이 을료에게 감남이 오늘 오후 3시에 커피숍에 나오지 않으면 우리 사귄다 그랬어요.
다시 감남이 을료에게 오늘 오후 3시까지 커피숍에 안 나오면 우리 사귄다 그랬어요. 그럼 여자가 꼭 가서 미쳤냐고 뺨을 때려야 돼요? 그냥 무시하면 되죠. 안 사깁니다. 꼭 가서 안 사귄다고 말을 해야 돼요?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을 세면 그 여자는 구속되지 않죠. 안 갑니다. 그리고 안 사귀어요. 그래서 계약 성립한다 해도 틀립니다. 사귀지 않는다. 그 다음 디귿입니다. 계약 합의 해지. 합의 해지에 관한 청약에 대해서 상대방이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해 승낙한 때 그러면 그 청약인 효력을 상실하는 거죠. 상실합니다. 조건도 안 붙이고 변경을 가하지 않고 그 청약 그 상태 그대로 승낙해야 계약이 성립하죠. 이때는 청약을 효력을 상실하고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음 리을은 그 사기에서 이미 나왔었죠. 여기 계약법에 또 나옵니다. 자, 리을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곳에 첨단 오락타운을 운영하고 전문 경영에 의한 위탁 경영을 통해서 분양계약자가 우리 시민들, 매수인들에게 일정의 이상 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하고 분양계약 체결 시 이러한 광고 내용을 계약 상대방에게 설명하였더라도 자, 체결된 분양이 매매죠. 매매계약서에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다면 이와 같은 광고 및 분양계약 체결 시 설명은 그럼 이건 청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입니다. 유인이라 상가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되었다고 볼 수 없답니다. 이 계약서에 기재돼야 돼요. 계약서에 기재되어야 그게 청약이 됩니다. 기재 안 했으니까 이건 분양사무소에 꼬시는 청약이 유인에 불과해요. 유인에 불과하니까 그건 계약 내용이 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거 옳은 거라 정답은 디귿이네요. 2번입니다. 여기 디귿이 2번입니다. 여기 다 틀렸잖아요. 다음 2번입니다. 자, 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겁니까? 자, 1번. 당사자 사이에 계약 체결에 대한 신뢰가 형성된 상태의 부당 파기까지 사선 끊어보세요. 자, 그럼 저기까지 계약 성립했어요? 안 했어요? 여기까지 부당 파기 끊었죠? 계약 성립했어요? 안 했어요? 성립 안 했죠? 계약이 성립되려다가 부당 파기했죠? 다시 여기 계약 체결에 대한 신뢰가 형성된 상태에서 계약이 부당 파기됐다. 그러니까 계약이 체결 안 됐죠? 체결 안 됐으니까 여기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이행될 수 없습니다. 이거 말 그대로 계약은 체결됐어야 체결됐을 때 그 체결에 과실이 있는 사람이 책임지는 겁니다. 이건 계약이 체결되려다가 파기됐죠. 계약이 성립 안 했거든요. 이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535조 성립하지 않아요. 자, 2번 위험부담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대신 생긴 대상물을 청구하는 거, 대상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내 할 일을 다 해야겠죠. 내 거 주고 받아야겠죠? 받기만 합니까? 그건 쌍무계약이 아니죠. 그래서 대상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자기 채무, 반대급부, 반대채무를 이행해야 된다. 내 거 주고 대상을 받는 거죠. 깡패가 아니죠. 그 다음 3번 매매 목적인 토지가 공용지행서 수용된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면 여기처럼 전부를 지급했단 말이 반대급부를 이행했단 말이죠. 하면 근데 그 다음에 틀렸네요. 매도인의 수용보상금 청구권 자체가 자동 기록되는 게 아니죠. 여기처럼 청구하는 거예요. 여기처럼 청구하는 거지 자동 기록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록된다가 틀렸습니다. 4번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에 목적 부동산이 수용되어서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이행 불능이 된 경우 그러니까 3번 여기까지 똑같죠? 여기까지 똑같아요. 이걸 길게 늘리니까 이러기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럼 등기 청구권자가 매수인은 등기 의무자 매도인에게 대상 청구 행사로서 등기 의무자 매도인이 지급받은 수용 보상금 하나를 이렇게 구하거나 청구하거나 또는 등기 의무자 매도인이 취득한 수용 보상금 청구권의 양도를 이렇게 청구하는 거죠. 청구하는 거지 자동 기록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청구하려면 여기 반대급부 이행해야 됩니다. 이렇게 청구하려면 뭐 해야 된다? 청구하려면 반대급부 이행해야 됩니다. 해야 된다. 그래서 3, 4, 5 묶어서 같이 보세요.
2, 3, 4. 2, 3, 4 묶어서 같이 봅니다. 다 유기적으로 연결됐습니다. 다음 5번 주의합니다. 자, 5번. 자, 5번 가로쳐 보세요. 자, 가로. 수량을 지정한 토지 매매 계약에서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보다 부족한 경우 이렇게 가로칩니다. 그럼 얼른 봐서 딱 와닿지 않죠? 자, 대입해 볼게요. 숫자를. 자, 보세요. 수량 지정한 토지 매매 계약에서 실제 면적 써보세요. 200평. 아니, 저는 180평. 실제 면적 써요. 180평. 책에 썼어요. 180평. 180평이 계약 면적 씁니다. 200평. 200평. 200평 그대로 부족하잖아요. 20평 부족하죠? 다시 실제 면적 180평이 매매 면적, 계약 면적이 200평보다 20평 부족하잖아요. 그럼 부족한 경우까지 가로쳤죠? 그럼 이 괄호, 이 매매는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이 매매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죠, 유효. 유효입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원래는 180평인데 200평 매매했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20평 가격을 깎아야겠죠? 20평 대금감액 총가입니다. 이건 유효니까. 그래서 그 뒤에 틀렸어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무효일 때만 나와요. 이건 언제? 이건 무효일 때만 나와. 무효. 근데 이 계약은 유효죠. 그러니까 유효니까 무효 효과가 인정될 수 없다죠. 없다. 그리고 이건 어떻게 한다? 유효니까 매도인 담보 책임에서 20평 대금감액 총가입니다. 그래서 옳은 거라 정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시항매권을 보겠습니다. 일단 기본 이론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거 시험에 잘 나오죠? 을에게 X란 부동산인데 갑이 을에게 3억 채권을 가지고 이제 채권자가 부동산에 저당권을 취득하거나 또는 저당권과 똑같은 게 가등기 담보 취득할 수 있죠? 또는 아예 소유권을 양도받아서 양도담보 취득할 수 있죠. 여기 담보가 있으면 셋 다 이 담보가 있으면 저당권하고 똑같다 생각하세요. 결국 세 가지 다 담보 물권입니다. 근데 여기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채권자는 뭘 써줘야 되죠? 돈 받으면 돈 받았다는 영수증을 써줘야겠죠. 이거 두 개는 동시행 맞습니다. 맞는데 자 그럼 이 채무 변제와 채권자는 이거 말소해야겠죠? 이게 서로 동시행인가? 이건 동시행 아닙니다. 돈은 바로 송금할 수 있죠. 이거 말소 바로 합니까? 며칠 걸리잖아요. 다시 돈은 바로 송금할 수 있죠. 이거 바로 써질 수 있죠. 이거 바로. 근데 이건 며칠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거 두 개가 바로바로 할 수 있죠. 바로바로 동시행이고 이건 바로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변제가 선이행이고 이거 말소는 며칠 걸린다 후행입니다. 그러니까 채무자는 돈 갚고 영수증을 받으면 돈 갚았다는 증거를 확보했죠. 그럼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거 말소는 며칠 걸리니까 나중에 합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는 동시행 아니다고 시험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26페이지. 동시행 관계에 있는 걸 모두 고르라 했죠. 기억 아까 채무자 변제와 영수증 교부 동시행 했습니다. 자, 니은입니다. 가압류된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자, 가로칩니다. 가로 꼭 쳐보세요. 자, 가로. 매도인의 가압류 등기 말소 의무 및 소유권 이전 의무 가로. 두 번째 가로.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 가로칩니다. 가로 반드시 쳐보세요. 이 가로를 왜 치는 연습해야 되냐면 잘 보세요. 여기 밑이 있죠. 밑. 이거 제가 국어까지 설명해야 돼요. 정말 제가 국어까지. 이 밑이 있고 여기 와가 있잖아. 와. 그럼 어디서 끊어야 돼요? 밑에서 끊으면 안 돼요. 밑은 A 밑을 연결합니다. 그래서 이게 매도인의 가압류 등기 의무 말소 의무 및 소유권 이전 의무까지 딱 끊어야 되게. 그리고 Y에서 이제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두 번째 가로가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 이렇게 끊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처럼 여러분 이렇게 매도인의 가압류 여기까지 가로 끊고 여기 소유권부터 이렇게 끊으면 절대 안 됩니다. 밑에서 끊으면 안 돼요. 절대. 자 그럼 이건 동시에 맞죠? 가압류가 있으면 매도인은 가압류를 없애고 깨끗한 걸 넘겨야겠죠? 그럼 매수인은 돈 주는 거죠? 이건 맞습니다. 다음 디귿 있습니다. 저당 채무 변제가 선이행. 등기 말소가 며칠 걸리니까 후행으로 동시행 아니다. 리을 똑같아요. 자, 채권 담보가 나오면 저당으로 똑같다. 담보를 위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했다. 이걸 양도담보.
양도담의 경우 채무자 편제가 선이행, 소유권 등기 양도담보 말소는 시간이 걸려서 후이행, 동시행 아니다. 그래서 동시에 있는 거라 정답은 기억니은입니다. 다음 2번입니다. 동시행밖에 있지 않는 거네요. 자, 기억니은 두 개 절벽하세요. 자, 기억 임대차 종료 후 다음 임대인의 임차 보증금 반환 의무 그리고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서로 동시행 맞습니다. 니은 잘 보세요. 주택이네요. 주택 임대차에서 자, 가로쳐요. 첫 번째 가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 가로칩니다. 두 번째 가로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 가로칩니다. 자, 임차권 등기 명령은 민법에 없죠. 이건 주임법, 상임법에만 있습니다. 그럼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왜 하죠?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주니까 임차인이 이거 했습니다. 그럼 이제는 이게 선이행이에요. 보증금 반환이 선이행이고 임차권 등기 명령 말소가 후이행. 그래서 선이행, 후이행으로 동시행 아닙니다. 아티귿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하는 전세권 설정 등기를 가끔 하잖아요. 그걸 경우한 경우 그러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와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동시행 맞아요. 동시행 맞습니다. 니은이 훨씬 중요해요. 니은. 이것은 보증금 반환이 선이행, 이거 등기 말소가 후행, 동시행 아니다. 니은이 훨씬 중요합니다. 다음 리을. 자, 리을. 자, 동시행이 되려면 사람이 일치해야 돼. 당사자가 일치하겠죠. 리을은 경매가 무효가 된 경우 자, 가로쳐봐요. 첫 번째 가로 매수인의 소유권 등기 말소 의무 가로칩니다. 자, 가로치면 두 번째 가로 근저당권자의 배당금 반환 의무 가로 동시행 아닙니다. 매수인이 근저당권자에게 등기 말소합니까? 매수인이 소유자, 채무자에게 말소하죠. 매수인이 누구에게? 채무자에게. 그 다음 근저당권자는 배당금을 경락인에게 반환하죠. 그러니까 이건 매수인과 채무자의 관계, 이건 매수인과 채무자의 관계고 근저당권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일단 얘랑 사람이 다르니까 동시행 아니에요. 이건 근저당권자와 매수인 관계입니다. 사람이 달라요. 첫 번째 가로는 근저당권자에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랑 동시행이 될 수가 없죠. 이건 누구 선우도 없고 동시행 아닙니다. 그래서 읽지 않는 거라 정답은 이제 니은과 리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시하면 기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걸 꼭 숙지하셔야 돼요. 갑이라는 조직폭력배가 있고 갑파와 을이라는 조직폭력배, 갑파와 을파가 마약거래합니다. 10억의 마약 매매한다 해보세요. 이 매매를 유효라고 가정합니다. 유효라고 가정해요. 또 103주 무효 아니에요? 하지 마세요. 유효라고 가정.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하게 제가 마약을 한 거예요. 갑 조직폭력배와 을파가 마약을 10억에 매매합니다. 조폭들이 동시행을 제일 잘 알아요. 영화 보면 어떻게 영화 보면 마약 던져주고 돈 동시에 하죠. 동시에. 그러죠? 영화 보면. 그래서 오늘 밤 이행기를 정해서 오늘 밤에 갑파가 오늘 밤에 마약을 제공하고 을파는 10억을 주기로 오늘 밤 이행기를 정해서요. 약속을 지켜야 할 텐데 갑이 오늘 밤 마약 없이 왔네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야 너부터 돈 내놔 그래요. 그럼 우리 돈 줄까요? 안 주겠죠. 미쳤냐입니다. 미쳤냐가 뭐예요? 왜 내가 먼저 돈 주냐고 동시행하자고 항변하는 거예요. 네가 마약 안 준대. 왜 내가 먼저 돈 주냐라고 항변하는 겁니다. 이게 항변권이에요. 그러니까 갑이 마약 없이 너부터 돈 내놔 미쳤냐 할 수 있죠. 그럼 우리 돈 줘요 안 줘요? 안 줍니다. 안 줘도 갑에게 총 맞지 않아요. 갑도 마약 안 가져왔죠. 우리 돈 안 준다고 우리를 총 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지체 책임 없다는 겁니다. 지체. 근데 이번에는 오늘 밤에 갑이 마약을 가져왔어요. 마약 보지면서 야, 너 마약 팠지? 너도 돈 내놔 그래요. 그럼 이제는 미쳤냐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죠. 이제 돈 주고 마약을 받으면 끝나는 거죠. 이때는 미쳤냐라고 항변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 주면 되는데 돈 주고 마약 받으면 되죠. 근데 우리 돈을 안 가져왔네요. 이때는 갑에게 총 맞아야 싸죠. 갑은 약속을 지켰으니까 지체 책임 지는 겁니다. 그럼 잘 보세요. 을에게 항변권이 있다는 말은
상대방이 이행 제공 안 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상대방이 이행 제공하면 을에게 항변권이 없거든요. 따라서 을에게 항변권이 있다는 말은 네가 안 했잖아. 그러니까 나도 변제기 때 하지 않더라도 절대 지체 책임 없습니다. 그래서 항변권 존재만으로 절대 이행 지체 없어요. 이걸 행사해야 하면 틀립니다. 네가 안 했으니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하지 않더라도 지체 책임 없답니다. 반대로 갑이 을을 총을 쏘고 싶으면 자기는 약속을 안 지키고 자기는 약속을 지키고 을이 안 지키길 기다려야 돼요. 그때 총을 내는 거죠. 자, 그럼 중요한 판례. 갑이 먼저 한번 현실 제공해서 상대방 을을 지체에 빠뜨렸습니다. 그럼 이행 제공은 계속돼야 돼요. 아니면 빨리 계약을 해지하던가 아니면 이행 제공을 계속해야 됩니다. 계약을 해지하지도 않고 이게 일주일 후에 자기는 마약 없이 오늘은 너부터 돈 내라 그래요. 그럼 우리 다시 항변권 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행 제공은 계속돼야 돼요. 계약 해지하지 않고 이행 제공이 그만두면 여러분이 을이라면 일주일 후에 이제 자기는 마약 없이 오늘은 너부터 돈 내라. 그럼 여러분이 10억 주겠어요? 절대 안 줍니다. 다시 미천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잘하세요. 이제 마약만 부동산으로 바꾸면 돼요. 마약 두 글자, 부동 세 글자. 우리는 두 글자를 세 글자를 바꿔다 이걸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마약을 부동산으로 바꾸세요. 자, 문제 풀어봅니다. 자, 3번. 동시에 항변권에 관한 설명 중 판례와 다른 거네요. 1번. 항상 민사집하는 당사자가 주장해야 판단합니다. 1번. 당사자가 동시에 항변권을 원형이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2번. 채권자의 이행 청구 소송에서 채무자가 이렇게 주장해야 돼요. 주장한 동시에 항변이 받아들여지네요. 그때는 법원은 상환 이행 또는 상환 급부 판결한다고 유치권하고 똑같다고 했습니다. 3번. 쌍무계약에서 갑과 을 채무가 동시행황에 있는 경우, 자, 동시행했죠? 그럼 너가 안 하면 나도 안 해요. 자, 갑은 을의 이행 제공이 없네요. 다시 을의 이행 제공이 없다. 그럼 갑 나도 할 필요 없죠. 그때 이행기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들렸죠. 을이 이행 제공 안 하니까 갑도 이행 제공 할 필요 없죠. 하지 않아도 이행 지체 책임 없다. 을이 안 하면 갑도 안 하는 거죠. 동시항변권. 예, 답이 3번이고. 자, 4번, 5번 두 개 묶으세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4번, 5번은 자, 팁이 여기 동시행관계 있는, 그러죠? 끝까지 있답니다. 있다. 여기도 동시행관계 있는 끝까지 있다. 그럼 4번. 쌍방 채무가 동시행관계 있는 경우 채무자는 그 채무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 동시항변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지체 책임 없다. 맞습니다. 여기가 또 3번하고 유사합니다. 다시 쌍방 채무가 동시행관계 있죠. 그러면 너가 안 하면 나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채무자는 그 채무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라도 항변권이 있으니까 항변권이 있으면 그 행사하지 않더라도 아까 존재만으로 절대 지체 없다 그랬죠. 항변권이 있다는 말은 네가 안 했다니까 나도 안 해도 지체 없다. 굳이 행사할 필요 없어요. 존재만으로 절대 이행 지체 없습니다. 5번. 동시행관계는 어느 일방 채권이 양도되더라도 처음에 동시행 있었죠? 그럼 그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동시행관계는 계속 존속됩니다.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입니다. 동시항변권에 관한 설명 중 판례 입장과 일치하는 거네요. 자, 기억에서 선이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동안 상대방 채무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이행 지체한 선이행 의무자는 이제는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죠. 이것도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는데 자, 무슨 말인가 좀 보겠습니다. 일단 니은부터 보세요. 자, 니은. 구분 소유적 공개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그럼 해소 동그라미 그러면 자 무효, 취소, 해제, 해소 다 뭐가 깨졌죠. 그럼 원상회복 동시에 해야겠죠. 동시에 해소된 경우 구분 공유지분권자 상호 간에 지분 이전 등기부는 동시에 해야겠죠. 뭐가 깨지면 원상회복 되돌리는 건 동시에야 공평합니다. 다음 디귿 아까 봤습니다. 아까 조폭 사례.
쌍무계약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 번 현실 제공해서 상대방 을을 수령 지체에 빠지게 하였더라도 그다음 말이 중요하죠. 가로 쳐보세요. 자, 가로 그 이행 제공이 계속되지 않더라도 가로 계속되지 않는다면 그럼 네가 이행 안 하죠? 그럼 항변 행사를 할 수 있어요. 이제부터 상대방은 동시 항변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이행 제공 계속돼야 돼요. 이렇게 계속했다가 중단하잖아요. 중단하면 이제 상대방은 아까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고 아까 조폭살이 했습니다. 다음 리을은 무효죠. 무효. 여기처럼 아까 해소, 무효, 취소, 해제 등등 계약이 깨졌다. 그럼 주고받을 때 당연히 동시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효로 돼서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을 원상에 요구할 때 동시행합니다. 그래서 일치하는 거라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은 사례 문제입니다. 자, 을은 갑소유네요. 갑소유 부동산을 갑으로부터 매수하였다. 다음 중 판례와 다른 겁니다. 자, 1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 가로칩니다. 자, 가로 꼭 쳐보세요. 자, 가로 갑의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앞에서 끊으면 안 된다 했어요. 및 목적물 인도 의무까지 가로 및에서 끊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가로. 자, 을의 잔대금 지급 의무 가로. 그럼 두 가로는 동시행 맞습니다. 다음 2번 이렇게 동시행 관계에 있는 시작되면 끝에도 있다로 끝납니다. 그래서 2번 동시행 관계에 있는 쌍방채무 중 갑채무가 이행불능으로 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도 여전히 을채무와 동시행 있다. 그래서 여기 동시행 관계에 있는 그러면 끝에도 있다로 끝납니다. 이게 3번 갑과 을 채무가 동시행 관계에 있는 경우 그럼 동시행 있으니까 너가 안 하면 나도 안 하는 거죠. 그 다음 갑은 자 가로쳐 보세요. 을의 이행 제공이 없는 한 가로. 그럼 을 네가 안 했잖아. 갑 나도 할 필요 없죠. 그 다음 이행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맞았죠. 을 네가 안 하니까 갑 나도 할 필요 없죠. 않더라도 이행 지체 책임 없습니다. 자 4번 갑의 이행 제공으로 수령 지체 빠진 을은 그 후 가로칩니다. 갑이 이행 제공 없이 가로. 그럼 이제는 네가 안 하지. 그럼 항변권 행사할 수 있죠. 없이 이행을 청구한 경우에 동시 항변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행 제공 계속돼야 돼요. 이행 제공했다가 이렇게 가로친 그만두잖아요. 그때부터 다시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조폭 사례 잘 보세요. 조폭 사례. 5번입니다. 자, 을이 선이행해야 할 중도금 지급을 지체하고 있는 동안 상대방 갑 채무 이행기가 도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의 중도금 지급 의무 지체 책임을 이제 질 필요 없습니다. 아까 선이행 의무자도 예외적으로 항변권이 있어요. 그 내용입니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갑소유 부동산을 을과 매매계약 체결합니다. 10억의 매매계약인데 2월 1일 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리고 2월 10일 날 매수인 을이 먼저 중도금 일부를 주기로 합니다. 그리고 2월 25일 날 매수인이 잔금을 준과 동시에 매도인이 소유권 넘기기로 약정했죠. 그럼 약정한 계약을 따라야겠죠. 자, 그럼 갑과 을이 약속하기를 2월 10일에는 을이 중도금을 먼저 주기로 했죠. 갑은 아무런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날 갑은 의무가 없으니까 을이 약속하기를 선이행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을이 중도금 지급 의무가 선이행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이날 원칙 을은 선이행해야 됩니다. 뭘 같이 하자고 항변할 게 없어요. 즉 2월 10일 날 갑이 전화 와서 야, 을 중도금 보내야지. 그럼 을은 중도금 보내야 되죠. 이날 을이 이래요. 을이 너가 소유권 넘기면 내 중도금 못 줘라고 항변할 수 없습니다. 중도금 선이행해야 된다. 단 예외적으로 자, 을이 중도금 주려고 등기부를 열어보니까 2월 1일자에는 등기부가 깨끗했는데 약 10일 사이에 여기 가압류나 저당권이 엄청 들어왔어요. 그럼 중도금 주더라도 소유권 받는다는 보장이 없죠. 그럼 을도 부동산에 가압류 안 없애면 내 불안해서 중도금 못 주겠다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외적으로 불안해서 돈 못 주겠다고 항변할 수 있다. 두 번째 자, 2월 10일 을이 중도금을 선이행해야 되는데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해서 이행 지체에 빠집니다.
그럼 갑은 해지할 수 있죠? 근데 해지하지 않고 이날이 되면 갑도 변제기 들어있죠. 그럼 이날 서로 동시행입니다. 그래서 을은 중도금 의무와 약 15일간 지연이자 그리고 잔금 의무, 을의 세 가지 의무와 갑의 소유권 이전이 서로 동시행입니다. 따라서 갑이 소유권 넘기지 않으면 을도 돈 10원도 안 줘도 돼요. 그래서 갑이 소유권 안 넘기면서 너부터 돈 내라 그러면 을은 미쳤냐라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동시행이니까. 이걸 자 이제 을이 선이행 중도금 의무를 지체했죠. 그러다가 상대방이 갑 25일 날 상대방 갑도 변제기 들어있죠. 상대방 갑도 변제기 들어있죠. 이때부터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이 선이행 의무자도 이 두 경우에 예외적으로 항변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외입니다. 원칙은 못 다른데 예외적 가능합니다. 다시 자 5번. 을이 선이행해야 할 중도금 지급을 지체하고 있는 동안 상대방 갑 채무 이행기가 도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제 동시행으로서 동시행 을은 중도금 지급 후에 지체 책임을 질 필요 없죠. 이제 동시행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6번입니다. 자, 임대인 갑은 임차인에게 임대차기가 만료 동시에 임대주택 명도를 요구하고 있다. 그럼 이거 동시행이죠. 임차인이 주택 명도 인도할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서로 동시행입니다. 그럼 1번 갑이 보증금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럼 갑이 안 했잖아. 을을 나도 할 필요 없죠. 을은 주택 인도 명도를 거절할 수 있다. 자, 2번 을이 동시함유권에 의해서 주택을 사용 소유하는 경우 그럼 우리 주택을 계속 사용하는데 이건 불법입니까? 적법입니까? 정당한 권한이 있으니까 불법이 아니고 적법이죠. 적법이라 갑은 을에게 불법점을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없습니다. 단 대신 적법이더라도 사용료는 주라 그랬죠. 적법이더라도 공짜가 없죠. 사용료는 내야 됩니다. 근데 불법이 아니라 손해배상이 아니에요. 대신 여기처럼 부당이득 반환합니다. 적법이더라도 뭘 해야 된다? 사용료는 줘야 된다. 손해배상이 아니라 부당이득 반환해야 됩니다. 할 필요 없다가 틀렸죠? 다시 3번. 갑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한 우리 정당한 권한이 있죠. 동시함유권에게서 주택을 사용 수익하여 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 갑에게 반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적법이더라도 사용료는 내야 됩니다. 그래서 2번, 3번 두 개 잘 비교하세요. 자, 4번 엄청나게 응용된 겁니다. 갑이 보증금 채무를 이행 제공하였음에도 을이 주택을 명도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갑이 이행 제공했죠. 이행 제공했는데 을이 주택을 넘기지 않으니까 을이 수령 지체에 빠졌습니다. 갑이 그 후 가로칩니다. 보증금 채무 이행 제공 없이 명도 청구하면 자 그럼 이제는 처음에는 갑이 이행 제공했더라도 가로친 게 이제는 이행 제공 없죠. 그럼 을도 다시 항변권 행사할 수 있죠. 그래서 명도 청구하면 을은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해서 5번이 맞았습니다. 4번이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조폭 마약 했잖아요. 마약으로 대보세요. 갑이 처음에 마약을 제공했는데 을이 돈 안 주면 을이 지체 빠졌죠. 일주일 후에 갑이 이제 마약 제공 없이 너부터 돈 내라 그러면 을은 미쳤냐 할 수 있다 그랬죠. 아까. 그러니까 아까 조폭 사례를 잘 꼭 기억하세요. 4번이 정답. 5번. 갑이 보증금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을에게 목적물 인도 청구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주장해야 판단한다 했죠. 그래서 을이 동시함유권을 원용해야 됩니다. 주장해야 돼요.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장해야 판단한다. 그래서 옳은 건 정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3자를 위한 계약편을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 사례를 보겠습니다. 자, 갑에게 X부동산이 있는데 을과 3억의 매매계약 체결합니다. 근데 갑이 요청했죠. 제가 소유권 넘겨드리면 매매대금은 제가 아니라 병에게 매매대금을 갖다 주세요 라고 요청하니까 을이 알았다고 승낙했습니다. 그러면 갑과 을이 한 매매계약에서 이 3억을 병에게 주기로 했죠. 이 매매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이고 갑이 처음에 요청해서 요약자를 하죠. 을이 알았다고 승낙에서 낙약자, 병이 수익자가 됩니다. 자, 그럼 이 그림에서 누가 병에게 3억을 줘야 되죠? 3억은 을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을이 병에게 3억 줄 채무자가 되고 갑이 채권자, 병이 제3자 수익자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갑과 을 계약관계, 이게 가장 기본이죠. 이걸 기본관계랍니다. 그럼 기본이라 보상관계예요. 한편 갑과 병도 뭔가 있겠죠. 갑과 병 관계를 대가관계라는데, 자 그럼 병이 돈 받으려면 돈 받겠다라고 수익을 삽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병이 을에게 낙약자 채무자에게 돈 받겠다고 의사표시하면 병이 을에게 3억 받을 권리가 확정이 되고 이것도 법적 권리로 부호합니다. 따라서 이제 병이 3억 받을 권리가 확정됐잖아요. 따라서 이후 갑과 을이 합의로서 저 계약을 2억으로 깎을 수 없고 하물며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합의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의 해제 못해요. 합의로 해제 못한다. 단 비교할게. 갑과 을 간에 고유한 권리가 있다. 취소권이나 이 해제는 법정 해제 단독행위예요. 다시 합의 해제 못합니다. 이건 합의 해제가 아니라 단독행위 법정 해제입니다. 이건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제3자 병 동의도 필요 없어요. 자, 예를 들면 매매계약 체결할 때 갑이 사기 강박했다. 을은 당연히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시 갑이 사기 강박하면 을은 당연히 단독행위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 을이 채무를 이행하면 갑은 당연히 법정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단독행위. 그러니까 이런 고유한 권리 단독행위 이건 할 수 있거든요. 이건 병동의도 필요 없습니다. 계약을 누가 했죠? 갑과 을이 했죠. 그럼 취소 해제도 갑과 을이 합니다. 병동의 필요 없어요. 근데 이런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갑과 을이 둘이 짜고 합의로 변경 소멸할 수 없습니다. 이번엔 자 병이 돈 받을까 말까 고민합니다. 그럼 을이 답답해서 을이 병에게 돈 받을래 말라고 채고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병이 답이 없으면 자 민법의 모든 채고 물어봤죠. 물어봤는데 답이 없으면 지금 이대로 있겠다요. 아직 돈 안 받았죠? 수익을 거절로 봅니다. 그 다음 지금부터 제일 어렵고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이 대가관계는 빨강색과 겹친 적 없죠? 그래서 대가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대가관계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더라도 이 약속은 무조건 지켜야 돼요. 따라서 낙약자는 대가관계의 흠기를 이유로 병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더라도 이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게 무효가 되더라도 3억 줘야 됩니다. 무효니까 3억 못 주겠다고 대항할 수 없어요. 한편 이 빨강색 이 제3자를 위한 계약 여기서 생긴 사유로는 돈 못 주겠다고 대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면 돈 못 주겠다고 대항할 수 있고 자 병이 을에게 3억을 이행 청구합니다. 그럼 우리 그럽니다. 내가 3억을 안 준다는 게 아니라 이게 동시행이니까 갑이 아직 소유권 안 넘기면 아직은 3억 못 주라고 항변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비교하세요. 이 대가관계의 사유로는 대항할 수 없지만 기본관계, 제3자를 위한 관계 여기서 생긴 사유로는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 29에 나왔어요. 낙약자는 기본관계는 빨강색이죠? 기본관계의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답니다. 초록색과 잘 비교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계약을 누가 체결했죠? 계약은 갑과 을이 했죠? 그럼 제3자 병은 계약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 계약을 해지 취소할 수 없어요. 해지 취소는 갑과 을이 합니다. 병이 할 수 없습니다. 해지나 취소할 수 없다. 그럼 해지 못하기 때문에 해지 효과엔 원상회복 의무도 없고 원상회복 청구권도 없습니다. 그리고 취소 못하니까 취소 효과엔 부당이득 반환 의무도 없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자 보세요. 우리 병에게 3억을 1번 지급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계약이 무효 취소 해지가 된다. 그럼 우리는 다시 3억을 받아야 될 텐데 자 보세요. 이 병은 3억 반환 의무가 없어요. 3억 반환 의무가 없다.
그래서 을은 갑에게 3억을 받습니다. 병한테 반환 총 못해요. 왜 그래요? 병은 3억 받은 걸 반환 의무가 없거든요. 그래서 을은 갑에게 3억을 받아요. 계약도 갑, 원상회복도 갑입니다. 병에게 달라고 못한다. 을은 갑에게 받습니다. 그리고 뭐 둘이는 나중에 알아서 하겠죠. 을이 관여할 바가 아니죠. 갑에게 받습니다. 병이 아니다. 자, 그 다음 병은 을에게 돈 달라고 이행 청구할 수 있죠. 근데 을이 돈 안 주면 계약 해지는 못한다 했죠. 해지는 갑이 합니다. 그럼 갑이 해지하면 돈을 못 받았으니까 손해가 생기네요. 그럼 병은 을에게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뭘 못한다? 병이 해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병은 돈 달라 할 수 있고 돈 안 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해지만 못한다. 그 다음 자, 이 계약이 없어지면 병도 같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 병은 제3자는 민법 전체에서 제3자 보호되지 않습니다. 특히 비통착사강 선이라도 보호되지 않아요. 해지의 3자 보호되지 않습니다. 민법 전체에서 보호된 3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제목 보시고 저같이 이 세 개를 쭉 읽으셔야 됩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자, 갑은 자기 소유 주택을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은 을이 병에게 지급하기라는 제3자 계약을 체결했다. 판례태도와 같은 건데 1번 갑이죠. 갑은 을의 채무불이행으로 병 동의 없이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지나 취소는 갑과 을이 하죠. 그럼 병 동의 필요 없다 그래서요. 병 동의 필요 없다. 갑과 을이 알아서 합니다. 2번 병이 을에게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했는데 을이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병이 해지 못한다 했죠. 병은 계약 해지 못합니다. 그리고 해지로 인한 효과 원상회복 청구권도 없다 그랬어요. 주어가 병이니까. 3번 을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갑이 매매계약을 해지한 경우 맞죠? 해지는 갑이 합니다. 병은 을에게 자기가 입은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있다. 해지를 못합니다. 4번 을이 병에게 매매대금 지급했는데 계약이 해지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병에게 계약 해지에 기한 원상회복 청구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죠. 병은 부당이득 의무 없습니다. 을은 갑에게 받는다 했죠. 계약도 갑, 원상회복도 갑입니다. 병은 부당이득 반환 의무 없습니다. 5번 병이 수익을 섭취한 후 갑과 을의 계약을 합의 해제 동그라미. 이건 해제는 이건 법정 해제, 이건 단독행위예요. 이건 계약이죠, 계약. 그럼 합의로 소멸시킬 수 없다 그랬죠. 합의 해제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에 대해서는 그 합의 해제가 효력이 없다 맞았습니다. 합의로 소멸할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2번입니다. 자, 문제는 똑같습니다.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게 하면서 매매대금을 자신 채권자 병에게 지급하기로 을과 약정했다. 이게 이제 병을 위한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자, 틀린 거죠. 1번 계약이 해지되면 병은 이제 꼬시는 거죠. 계약 이행에 밀접한 이해관계인으로서 지금 꼬시고 있어요. 다음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했죠. 해제 못하니까 해제 효과인 원상회복 의무도 없고 원상회복 청구권도 없습니다. 자, 2번, 3번 묶어서 2번, 3번 유사한 말입니다. 자, 2번 을이 병에 대해 가지는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그럼 병이 청구를 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득을 얻잖아요. 이득 얻으니까 이것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급부 내용에 해당합니다. 3번 을이 병에 대해 가진 채권에 관해서 그 채무를 면제한다. 그럼 병이 돈 갚을 필요 없죠. 그럼 이득을 얻었네요. 이것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한 것으로 유효가 됩니다. 자, 4번 주의하세요. 자, 을은 가로칩니다. 자가로 갑과 병 사이의 법률관계가 대가관계, 대가관계에 의한 항변으로 가로치세요. 다음 병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맞았습니다. 갑도 다시 가로칩니다. 자가로 자신 갑과 병과의 관계의 부존재나 효력의 상실 이유로 가로. 다음 자신의 기본관계에서
을에게 부담하는 채무행을 거부할 수 없다 해서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로친 게 다 대가관계죠. 대가관계가 부존재거나 효력이 소멸하더라도 갑과 을은 약속 지켜야 했습니다. 갑도 소유권 넘겨야 돼요. 그래서 갑도 소유권 넘겨야 되죠. 거부할 수 없답니다. 을도 돈 줘야 되죠. 을도 대항할 수 없다 해서 맞았어요. 맞았다. 다음 5번. 병은 계약 체결 당시 현존할 필요 없죠. 나중에 생기면 됩니다. 그래서 판례와 다른 거라 답은 1번입니다. 자, 지금 계약법 하고 있죠. 여기까지 하시고 일단 10분 쉬고 이제 해제편을 공부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